인생이란 참 오묘한 것이지요. 제가 올해 90살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을 무척 서운해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지 왜 요양원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35살에 남편을 여의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참 고생 많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큰아들은 기업체 임원으로, 딸은 대학 교수로, 막내 아들은 의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저를 찾아오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건 약 1년 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교직에 33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이 제법 되었습니다. 연금은 매월 28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파트 한 채와 토지 몇 평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아마 제가 죽으면 그들에게 상속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로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 돈이면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먼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토지도 약 5억 원에 처분했고요.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는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 노후를 위한 돈은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2억 원 정도요. 그걸로 요양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식사와 간호 서비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죠. 남은 돈은 만약의 경우 의료비로 쓰려고 합니다. 요양원에 처음 왔을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차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박순자 씨는 89살인데 저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매일 아침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지숙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 씨의 말처럼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활동에 참여하며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도 읽어주고 젊은 학생들이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왜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혼자 있기 외로워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말이죠. 사실 큰아들 내외는 제 재산 문제로 종종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어머니, 요양원비가 많이 드시죠? 저희가 도울게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에 저는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다 알아서 했으니 걱정 말거라. 아마 그들은 제가 아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기대하는 것을 저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니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도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면 가족들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요양원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다른 입소자 분들도 걱정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약 3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 기요양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남겨둔 돈으로 충당했고요.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만난 이영호 선생님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86살인 영호 선생님은 전직 국어교사셨는데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40년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숙 선생님, 세상이 참 좁네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영호 선생님과는 옛 추억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시절 교직에서 겪은 일들, 학생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가끔은 요양원에서 문학 수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른 입소자 분들과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지요. 지난주에는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읽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기부한 것도 어쩌면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제 결정을 알고 깊이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지숙님의 선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에 타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도 받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 노인복지시설의 새 장비 구입 소식 등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작년 겨울에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복지관 식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그날 제가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요양원 직원분과 비밀리에 다녀왔거든요. 지난 추석에는 세 자식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까지 5명이 와서 요양원이 시끌벅적했죠. 손주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기 좋으세요? 그럼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단다. 할머니 집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다 정리했어. 걱정 말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눈치가 빨라서인지 제게 따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오시고 집도 정리하셨다고 하시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혼자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있겠니? 이곳이 더 편하고 좋구나.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요양원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정말 효심 깊은 딸이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연금으로 충분하다. 너희 가정에 써라. 사실 자식들이 효도하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요양원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그곳을 거닐며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낮잠을 청합니다. 오후에는 다른 입소자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생활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평온함이 좋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후의 여유로움이랄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던 보람찬 나날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등을 떠올리지요. 그리고 제가 내린 마지막 결정, 재산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으로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 자유로워졌거든요. 얼마 전에는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와서 클래식 연주를 해주었는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함께 감상한 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숙 선생님, 인생도 이곳과 같지 않나요?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고요하게 흐르다가 마지막엔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는 요양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문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전쟁도 겪으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며 마치 제가 다시 교단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진호라는 9살 남자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이었죠.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그림은 지금도 제 방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제가 기부한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을 못마땅해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곳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가 모시는 게 더 효도 아닐까 싶었는데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도란다. 엄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니 걱정 말거라. 요양원에서 특별한 친구가 한 분 더 생겼습니다. 78살의 황현숙 씨인데 전직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현숙 씨는 저보다 훨씬 연세가 적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이라 더욱 외로움을 느끼셨을 텐데 저와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씨는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숙 언니 사실 전 평생 모은 돈을 다 의료비로 써버렸어요. 남은 건 국민연금 77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요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부한 돈의 일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부한 노인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의 요양원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현숙 씨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재단 측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 건강은 90살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고 인지 기능도 아직 괜찮아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용히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요양원 원장님과 담당 간호사는 알고 계십니다. 이지숙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루다 나중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생애 마지막도 제가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생일에는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직원들과 다른 입소자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고 케이크에 90개의 초를 꽂으려다가 그럼 케이크가 안 보일 거라며 다들 웃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한 위인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교사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려 노력했고 새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재산을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써 작게나마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눔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마침표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지숙님의 소중한 기부 덕분에 올해도 20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편지와 함께 학생들이 쓴 감사 카드도 있었는데 그것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읽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큰아들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요양원비가 많이 드실 텐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연금으로 충분히 내고 있어. 오히려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단다. 물론 이것은 작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연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제가 남겨둔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들게 되면 그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요양원에서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순자 씨와 가끔 TV 채널을 두고 다투기도 하고 식당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갈등들은 오히려 삶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한 관계와 소통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지난달에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3주 정도 깁스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요. 요양원 직원들이 잘 돌봐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회복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를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해 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요. 만약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제 뜻대로 재산을 기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정리해둔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아픔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웃방에 계시던 김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5살이셨는데 평소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자녀들이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이 더 있을 거야. 저번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금반지를 어디 두셨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재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 그들이 다투게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종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주변에 절이 없어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요양원에서 매주 한 번씩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예배나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종교가 다른 입소자들끼리도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 겨울 스님께 제가 재산을 기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자식들 모르게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게 잘한 일일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지숙 보살님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하셨으니 참으로 값진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입니다. 비록 제가 재산을 기부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들이 단지 저를 사랑해서 찾아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올 때면 요양원 전체가 활기를 띱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거든요. 큰손자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인데 방학 되면 자주 찾아와 제게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자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준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딸아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엄마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제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듭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 따뜻한 사랑,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지만 제가 준 가치관과 사랑은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이곳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보다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제 나이에는 매일이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미술 시간에 수채화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점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그림이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 중 몇 개는 요양원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그림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별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는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요.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이 알게 될 진실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 전달될 편지를 맡겨두었습니다. 그 편지에 제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재산을 기부한 이후 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부탁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실에 놀랐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란다. 엄마는 너희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 좋은 교육, 사랑,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이제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어.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엄마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단다. 부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보여준 나눔의 가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해. 항상 사랑한다, 내 자녀들아. 이 편지를 쓰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막바지에 내린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고 요양원에서 보내는 지금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중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종종 어머니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없단다. 엄마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해. 정말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지금 저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일 테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식들 모르게 전 재산을 기부하고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90살 할머니.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